졸업생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큰 도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진 않는 매일의 반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도, 생각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보다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라는 오래된 질문은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줍니다. 무례와 혐오, 경쟁과 분열, 비교와 나태,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기를.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욱인의 사랑방입니다. 앞에 전해드린 것은 수학자이자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인 허준희 박사의 2022년 서울대학교 후기 졸업식 축사 중 일부입니다. 허 박사는 1983년생으로 2021년 호암상을 받은 데 이어 2022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을 수상한 젊은 석학입니다. 저는 허 교수의 이 축사를 이제 곧 일상으로 돌아올 트바로티 김호중과 그를 기다리는 아리스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이라는 대목만 빼면 지독한 시련 끝에 트바로티 2.0 시대를 열어갈 김호중과 그를 응원하는 아리스들을 위한 맞춤 격려사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의 귀환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떻게든 그의 새 출발과 홀로 서기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질투와 편견, 억측에 휩싸여 트바로티의 복귀가 두려운 사람들의 준동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세력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김호중의 복귀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부정적인 컨텐츠들이 어떻게 생성되고 파급되는지 들여다보고 다가올 트바로티 2.0 시대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뒤 그를 향한 언론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그동안 그의 대표적인 피의사실이라던 술타기가 실은 증거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도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김호중의 귀환이 바짝 당겨졌다는 신호인 셈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시티인베스트먼트 김호중 소속사 최대 주주 됐다는 기사입니다. 김호중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넣은 기사의 내용은 콘텐츠 테크놀로지스가 100% 지분을 가진 시티인베스트먼트가 아트 MNC, 그러니까 구생각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이었죠. 인수 목적은 다수의 우량한 시니어 컨텐츠 IP, 즉 지식재산권 확보 및 모 회사인 컨텐츠 테크놀로지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의 글로벌 진출과 확장, 액티브 시니어 컨텐츠 관련 협업 도모 등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사 말미엔 트로트 및 대중가요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기대된다는 해석도 더해졌고요. 그러자 몇몇 유튜브에서 기사를 근거로 김호중의 해외 진출의 청신호라는 내용을 경쟁하듯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시티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라는 컨텐츠 테크놀로지스의 지난해 매출은 7억
321만 원, 사원은 21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 거죠. 하이브 산하인 어도어의 경우 뉴진스에 투자한 금액만 210억 원이라는데 말입니다. 기사와 유튜브를 본 많은 아리스들이 무슨 일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린 이유일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호중은 현재 아트 MNC 소속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호중과 옛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관계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호중이 나와 봐야 밝혀지겠죠. 다만 많은 아리스들은 사건 발생 이후 언론 보도 및 1심 재판에 대한 소속사의 무관심과 방치를 보면서 이번 기회에 김호중이 홀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 보호라는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합리적 의심의 결과겠죠. 이 기사에 이어 나타난 것은 김호중의 사주를 들먹인 유튜브였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를 겨냥한 것인지, 유튜브를 어떻게 좀 홍보해 보겠다는 것인지, 낙인 찍기의 일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김호중 흠집 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사회적 무리로 방송계에서 퇴출된 강모 씨가 유튜브에 나와 김호중의 술버릇 운운하고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 얘기를 몇몇 매체에서 그대로 받아 쓴 게 그것입니다. 김호중이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이라면 그는 왜 여태 가만히 있다가 지금 터뜨렸을까요? 이것도 모자라 김호중 가수가 팬들에게 보낸 진심 어린 편지를 뒤늦게 왜곡해서 내보낸 곳들도 생겼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가짜뉴스와 음해성 콘텐츠가 생성되고 파급되는 구조는 간단합니다. 누군가 제보라는 형식으로 특정 내용을 언론사에 던집니다. 그 속에 조회수가 나올 법한 이름이나 자극적인 단어가 들어있으면 사실 확인도 없이 빛의 속도로 기사화하고요. 그러면 다시 유튜브들이 대박이다, 큰일 났다, 경악, 충격 등의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 내용이 SNS를 통해 퍼지는 거죠. 거꾸로 제보자가 유튜브에 먼저 제공한 다음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 기자들이 받아 쓰기도 하고요. 제보자와 언론, 유튜브가 얽히고 설켜 누군가를 공격 내지 음해하는 내용을 양산하는 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격이나 음해에 타깃이 된 사람의 인권은 마구 짓밟히고요. 제대로 된 증거도 없다는데 김호중이 마치 술타기의 창시자인 듯 끔찍한 인격살인을 일삼더니 이번엔 온갖 무리를 일으킨 인물의 믿기 힘든 말 한마디로 또다시 김호중의 인격을 짓밟은 겁니다. 우리 언론에 기막힌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최근 김호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누군가 김호중과 팬덤을 가스라이팅 해보려는 건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김호중에겐 모든 것을 잃었으니 라는 식의 겁박과 회유를 반복하고 팬덤에겐 계속해서 피로감을 줘서 지치기를 유도하면서요.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두 가지를 간과한 듯 합니다. 하나는 김호중은 결코 겁박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 만큼 유약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들 또한 단련될 만큼 단련돼 그 정도 음해로는
끄떡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쪽 다 설득이나 조종에 넘어갈 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고난으로 부서지는 쪽과 더 강해지는 쪽이죠. 김호중과 아리스는 모두 후자입니다. 김호중은 그동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일로 완전히 거듭났을 겁니다. 그동안 익숙하다는 이유로 매몰됐던 모든 것과 결별하겠죠. 술도 끊고 안팎이 다른 사람들을 손절하고 새로운 김호중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결단의 시간이 지나면 김호중은 마침내 그를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를 뚫고 하늘로 날아올라 트바로티 2.0 시대라는 담대한 희망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물론 몸과 마음을 추스릴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래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김호중의 심지는 굳고 노래 실력은 변함없이 탁월할 테니까요. 담대하기는 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레스 군단은 지난 5년간의 단련으로 이젠 핵폭탄이 터져도 꿈쩍도 안 할 겁니다. 물론 답답하고 궁금하고 초조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포용할 테고 이런 담대한 사랑 앞에 시답지 않은 준동이나 가스라이팅은 힘을 쓸 수 없게 될 게 틀림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김호중의 담대한 희망과 아리스의 담대한 사랑이 뭉치면 너 하나쯤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한다는 연예계의 검은 카르텔도 깨뜨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설사 방송에 출연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신과 아리스를 믿는 김호중의 담대한 희망과 세상 누가 뭐래도 김호중을 믿고 응원하는 아리스의 담대한 사랑이 뭉치면 아무리 누추한 상황도 든든하고 따뜻하고 커다란 집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트바로티 2.0 시대의 필요 충분 조건 또한 이 두 가지면 족하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트바로티 2.0 시대의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좀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